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비탄성 시스템의 지진응답 두 번째로, 첫 번째 때 우리는 앞에서 스펙트럼이란 거를 배웠다. 스펙트럼이란 거를 쭉 배웠었죠. 쭉 배웠는데 이거는 우리는 어떤 M C가 있을 수도 있고 감쇄비가 있겠죠. 감쇄비로 표현이 되고 K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앞에서 했던 건 탄성 시스템에 대한 일라스틱 이렇게 K가 있는 힘 변형 관계가 어떤 상태요? 이렇게 탄성 상태인 걸 가지고 스펙트럼을 어쨌건 이렇게 그려졌다. 스펙트럼이. 그런데 우리는 내진 설계에서 지진의 저항은 뭐로 한다고요? 탄성으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올 지진에 대해서 전혀 피해가 없이 견디는 게 아니고 지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받으면서, 피해라고 하면 되게 안 좋아, 어감이 안 좋아 보이니까 어떤 데미지를 감수하면서 대신 뭐로 견디겠다고요? 변형 능력. 변형 능력으로 견디겠다. 그래서 이 변형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질량에다가, 아니 무게에다가 이게 mg죠. 여기다가 a의 g, y축을 곱해서 결국은 ma라고 하는 밑면 전단력이 어쨌건 구해지는데, 얘가 낮아진다는 거는 뭐가 낮아진다고요?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밑면 전단력이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사실 경제적인 재료를 조금 쓰고 경제적인 걸로 보면 하중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거죠. 설계할 때는 더 낮은 하중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다면, 그쵸? 그런데 결국 그런 얘기를 첫 번째 정리해서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비탄성에 대한 앞에서 했던 스펙트럼은 이제 탄성에 대한 스펙트럼이나 이런 걸 그렸고, 우리는 어떤 비탄성에 의한 우리는 비탄성 시스템의 지진응답이죠. 그러면 비탄성으로 뭔가 단자유도로도 모델링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탄성으로 됐던 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어쨌건 뭐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비탄성으로 힘 변형 관계가 정의가 되어야 할 텐데, 그쵸? 정의가 되어야겠죠. 힘 변형 관계가 여기 변형이 될 거고, 변형 U가 될 거고, 여기가 뭐 힘이 될 거고, 뭐 FS라고 할까, 복원력이면, 그쵸? 어떤 이런 비탄성으로 관계가 정의돼서 이런 뭐 단자유도 해석을 뭐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런 어떤 이력 곡선, 어떤 이력 곡선이 우리가 재료 실험을 하든 어떤 실험을 하든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어떻게 나와요? 뭐 이렇게. 이게 사실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에너지 소산이죠. 이게 면적이, 갑자기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나버렸는데, 여기가 면적이 에너지 소산인데, 이렇게 뭐 철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이력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는 레퍼런스를 보면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다가 잘 못 그리더라도 그냥 따라 그리는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돼서 여기 약간 뭐 핀칭이라고 하는, 그쵸? 뭐 균열이 약간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생기는 핀칭에 의해서 어쨌건 에너지 소진을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그쵸?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교재에 있는 거를, 책에 있는 거를 참고해서 뭐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그릴 수는 없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른 또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결국에는. 그죠? 어쨌건 이런 이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어쨌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탄성 스펙트럼, 우리가 나중에 비탄성 스펙트럼을 통해서 설계를 하려면 어떤 이런 거를 모델링을 이렇게 힘 변형 관계를 만들어 줄 때, 그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이력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다고요. 그쵸? 실험을 하더라도 어떤 실험은 이렇게 나오고, 어떤 실험은 이렇게 나오고, 어떤 실험은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이게 엄청 몇십 가지 될 텐데, 이력 곡선이 이 몇십 가지를 요거에 대한 스펙트럼 하나 만들고, 요거에 대한 것도 만들고, 요거에 대한 것도 만들고 하면 저희 코드에 어떤 게 들어오겠어요? 코드에서 할 때도 이력 곡선별로 요럴 때는 어떻게 하고, 요럴 때는 어떻게 하고, 요럴 때는 어떻게 하고를 고려해야겠죠. 그쵸? 물론 나중에 이제 내진 성능 평가를 하거나 할 때, 이제 푸시오버 해석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실제로 이 이력 곡선이 어떻게 돼서 에너지 소산을 많이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를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이런 비탄성 스펙트럼을 만듦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만들기에는 어떻다고요? 옳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쉽게 어떻게 하자고요? 가장 쉽게 어떤 걸 택하냐면 이런 거. 샥 가서 이렇게 되는, 여기가 K고 쭉 돼서 그 다음 여기 내려올 때도 K로 내려오고 다시 리로딩 될 때도 K로 올라가는 요런 걸로 요 비탄성 스펙트럼의 이력을 정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일라스토 플라스틱. 완전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완전 탄소성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된 거. 어쨌건 일라스토 플라스틱. 이 모델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요. 그쵸? 우리가 요거를 가정해서 우리가 비탄성 스펙트럼을 만들 때 활용이 되고, 결국 스펙트럼 만들 때 요런 모델링 한 다음에 지진을 막 넣고 그거에 대한 최대 응답 뽑았죠. 그거를 뽑을 때 이제 뭐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요약하면 우리가 그냥 K라고만 했던 요 일라스틱에 대한 응답 스펙트럼, 선형 응답 스펙트럼을 만들 때와 다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비탄성으로 들어가면 내가 모델링을 할 때 이력 곡선을 정해줘야 된다. 어떻게? 비탄성으로. 그런데 이력도 굉장히 많은 이력이 있지만 우리가 코드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한 거를 여러 개로 막 너무 쪼개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대표적인 이렇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오차를 수반하지 않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력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거를 이제 단자유도 해석을 아마 할 것이다. 그쵸? 왜 할 것이냐면 아직 두 번째 정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서 막 그리고 하는 거는 이 뒷부분에서. 근데 그 뒷부분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가정하고 이력 곡선은 이렇게 가정하고 가는 거다라는 것을 사실 알고 들어가면 조금 더, 그쵸? 왜냐면 실제로 모든 이력이 이렇게 시스템 이력이 이렇게 딱 일라스틱, 플라스틱 이렇게 되진 않겠죠, 실제로. 근데 어쨌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 소산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여러 가지를 다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가장 간단한 일라스토플라스틱, 이 단어는 아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완전 탄소성이
이력 거동. 말도 더듬죠. 왜냐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라스토플라스틱으로 이제 이상화해서 우리는 이렇게 요 모델로 스펙트럼, 비탄성 스펙트럼을 만들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어떻게 그려질 거예요? 두 개를 같은 곳에 그려놓으면 이번 정리는 짧게 마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라스틱이 이렇게 되고, K였던 게, 플라스틱이 이제 조금 두껍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거라고. 그쵸? 요게 비탄성, 이력거동.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이어질 것도 이제 요런 모양으로 이제 그려질 거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정리하는 개념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정리해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는 앞에서는 이 탄성 선형 스펙트럼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강성을 이렇게 흰 변형 관계를 하나의 K로 그냥 모델링 했었는데, 이제는 요거를 어떻게 모델링 하자고요? 비탄성으로 할 때는 일라스토 플라스틱에 대한 이력 거동으로 모델링을 할 것이다 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략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이게 선형으로 그려지는 거, 비탄성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는 거. 그죠? 이게 일라스토 플라스틱이죠. 결국은 같은 겁니다. 이제 이력이 이렇게 내려오냐 아니냐인데, 그냥 1사분면에만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나갈 거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정리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